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만나 물가, 치안, 주거 등 뉴욕 시민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비시민권자의 공적 부조 혜택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일부 환급 가능 세액 공제마저 연방 공공혜택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며 세금을 내는 이민자 상당수가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펠파 킹스파가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신체적 특징과 관계없이 신분증에 여성으로 표기된 고객은 여성용 시설을 이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한인들을 만나 재외국민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최근 사망한 남성이 희귀 조류 AI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5N5에 감염돼 사망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보고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70건에 달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만나 물가, 치안, 주거 등 뉴욕 시민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파시스트, 공산주의자로 부르며 극한 대립을 해왔지만 막상 첫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예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당선인과 회동 후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훌륭하고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뉴욕이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린 주택 문제, 즉 주택을 더 짓는 문제 같은 공통 관심사에 관해 얘기했다며 식료품과 물가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당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우린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즉 뉴욕을 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맘다니 당선인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맘다니 당선인도 뉴욕이 안전해지길 바란다. 우린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을 줄일 수 있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그럴 것 같지 않다면서 저는 오늘 회의에서 정말 놀랐다. 그는 범죄 없는 도시, 주택 건설, 임대료 인하를 원하고 제가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다. 전 그를 돕고 싶지, 해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우리 각자의 입장은 분명하며 이견도 있다면서도 오늘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을 돕는다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제가 대통령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은 우리가 만났을 때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뉴욕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통된 목표에 집중했다는 것이라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현재 생활비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850만 명의 뉴욕 시민들, 특히 4명 중 1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비시민권자의 공적 부조 혜택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일부 환급 가능 세액 공제마저 연방 공공혜택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며 세금을 내는 이민자 상당수가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은 불체자 등 비시민권자가 미국인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환급 가능 세액 공제 항목의 공공혜택 재분류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항목은 지난 30년 동안 공공혜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가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공공혜택으로 재분류할 경우 연방 정부는 체류 신분에 따라 지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얻게 됩니다.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자녀 양육 세액 공제, 학자금 세액 공제, 저축 장려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AP통신은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다카 대상자, TPS 이민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자녀만 시민권자인 이민 가정도 규정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부 측은 공공혜택 재분류 최종 규정은 2026년 과세 연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환급형 세액 공제가 연방 공공혜택으로 분류되면 노동 허가가 있는 이민자도 상당수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학비 지원 정책 역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가 불체 재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가 불체자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 혜택과 장학금 보조 대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 시민을 역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동부지법에 접수됐으며 피고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요 주 정부 관리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두 공립대학 시스템인 UC와 칼스테이트가 포함됐습니다. LA타임스는 이번 소송으로 어린 시절 미국으로 온 약 8만 명의 서류 미비 신분 대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소장에서 연방법은 불체 중인 외국인이 주에 거주 미국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는 주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예외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UC와 CSU가 서류 미비 신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거주자 학비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이 같은 정책이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법은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성인학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3년 이상 재학한 학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라도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는 서류 미비 신분 학생들의 주 정부 장학금 및 재정 지원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학자금은 이들 학생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리노이,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다른 주들의 유사 정책에 대해서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도 지난 2월과 4월 발표된 불체 신분 이민자 대상 공적 혜택 제한 행정 명령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가운데 미국에 재입국해 작업 현장에 복귀한 근로자 수가 계속 증가해 5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200여 명은 IC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BC 방송은 한국인 근로자 김모 씨를 인용해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후 자진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중 지난 15일 기준으로 대략 50명이 미국에 재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17명 가운데 100명 이상의 B1 비자가 별도 재신청 절차 없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씨 측 변호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또 한국인 근로자 200명 이상이 ICE를 상대로 인종차별, 인권 침해, 불법 감금 등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ABC에 개별 비자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 노동자 훈련을 위한 특수기술자의 미국 단기 입국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 간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ABC에 밝혔습니다. LG 엔솔은 ABC에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및 미국 내 다른 시설 완공 및 가동을 위해 LG 엔솔과 협력사는 미국 내 출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펠파킹스파가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신체적 특징과 관계없이 신분증에 여성으로 표기된 고객은 여성용 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21일 킹스파가 35세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와의 소송에서 합의한 뒤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정부 발급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 정체성을 기준으로 성별 분리 공간 이용을 허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신체적 특징과 관계없이 신분증에 여성으로 표기된 고객은 여성용 라커룸과 사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 규정은 해당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가 일반적 성별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고버트는 여성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남성용 라커를 배정받아 여성 시설 이용 과정에서도 직원에게 성전환 수술 여부를 반복해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파 측은 남성 전용 구역 이용을 안내했으며 수영복 착용 시 여성시설 이용 허용을 제한했지만 고버트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정책 변경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 전용 공간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의 위스파에서는 2021년 발생한 이른바 트랜스젠더 노출 사건 피고인이 최근 LA 카운티 배심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워싱턴주의 올림퍼스 스파 역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제안했다가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용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스파 측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한인들을 만나 재외국민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23일 오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현지 한인 7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남아공 한인이 약 4,000명 된다는데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기회를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한인회 구성과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외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전자투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정당 대표를 뽑을 때도 전자투표를 한다. 안전성의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것 같다며 앞으론 재외국민 여러분께서 투표할 데가 없어서 등록하고 투표하느라 1박 2일, 3박 4일씩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자투표와 유사한 방식인 우편투표제 등을 활용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향상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앞서 지난 7월엔 한국국정기획위원회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검토를 중앙선관위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나 전자투표제 도입은 그동안 투표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21대 국회 때도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나 허위신고, 국가별 우편 시스템 불안전성에 따른 분실이나 배달 지연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주에서 최근 사망한 남성이 희귀 조류 AI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람 간의 감염은 없다며 AI로 인한 위험은 낮다고 말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미국에서만 70건의 인체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워싱턴주 보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기저질환이 있던 노인이 인간 최초로 H5N5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후 11월 초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시애틀에서 남서쪽으로 약 77마일 떨어진 그레이즈 하버 카운티에 살던 이 남성은 야생 조류에 노출된 가금류 무리를 뒷마당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 보건당국의 성명은 대중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낮고 다른 관련자들 중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람들 간에 이 바이러스가 전염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초 CDC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미국에서 70건의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후 H5N5는 H5N1 바이러스보다 인간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낙농 및 가금류 농장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경미한 질병만 일으켰습니다. CDC가 백신은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게 됐는데요. AMA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들이 확산하면 더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다며 궁극적으로 개인과 공중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CDC에 백신은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지침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백신 안전성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신생아가 생후 1년간 접종하는 B형 간염 백신을 비롯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혼합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검증하는 대규모의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직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케네디 장관의 논리입니다. 케네디 장관은 백신이 충분히 연구됐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백신은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CDC 웹사이트에는 백신은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문구 자체가 삭제되지 않은 것은 케네디 장관과 상원보건위원장인 빌 캐시디 의원과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 2월 상원 인사청문 과정에서 캐시디 의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CDC의 문구를 제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캐시디 의원은 X에 유아기에 접종하는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잘못됐고 무책임하며 미국인을 더 아프게 만든다고 반발했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상원보건위원회에 케네디 장관을 출석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 지방 법원의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중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항소 기간 해당 판결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신속 추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약식 추방이란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21일 오후 10시경 2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으로 9명이 총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이 시카고의 10대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틴테이크 오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틴테이크 오버는 SNS를 통해 기획되는 청소년들의 크고 작은 집단 행동을 말합니다. 모여든 청소년들은 거리를 휩쓸고 다니며 인근 매장을 약탈하거나 차량을 파손해 시카고 치안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금융 서비스 플랫폼 랜딩트리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4세 이하 자녀 2명을 키우기 위한 월 평균 보육비는 $3,29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뉴욕시 전체 투베드룸 평균 렌트 $2,910보다 13.1%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의 월 평균 보육비가 $2,252로 기록됐는데 뉴욕시 평균과 $1,00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뉴욕시 외곽 지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 뉴욕주 포킵시의 경우 자녀 2명 월 평균 보육비가 $3,210로 투베드룸 평균 렌트 $1,979보다 62.2% 높았고 올바니는 $2,855로 투베드룸 평균 렌트 $1,702보다 67.7%, 로체스터는 $2,857로 투베드룸 평균 렌트 $1,573보다 81.6%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22일 추수감사절은 친구 및 가족들과 모여 축하하기 바쁜 연말의 시작점이라며 이러한 축하 행사가 도로의 음주, 난폭 운전으로 인한 비극으로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교통단속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음주, 약물운전, 난폭운전,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시행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뉴욕주 무브 오버법 준수에 대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기존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긴급 차량 옆을 지날 때만 서행이 요구됐지만 개정된 무브 오버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도로변에 정차된 모든 차량을 지날 때 무조건 서행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